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지역위원장 두 분입니다. 류삼영,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 의원 두 분입니다. 양문남 의원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선 그 양문남 의원 제하고 대선 끝나고 처음 뵙네요. 네. 예. 네. 표정들이 다 좋아지셨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 네. 아침에 상쾌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요. 그냥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요. 뉴스가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보고 네,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당의 대변인들이 아침에 논평하는 거 봐야지 뉴스를 하니까 꼭 보거든요. 국민의힘 논평 볼 때 너무 상쾌해요.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뭐라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아. 내용이 뭐가 됐든 간에 아무 내용도 타격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대변인 논평을 계속 봅니다, 제가. 아, 이러는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이건태 의원님은요?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뉴스 봅니다. 뉴스 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만나면 서로 축하해요. 맞아. 낮잠 처음 잔다는 분도 봤고 제가. 유삼영 의원님은 그때 왜 선거도 한참 할 때 너나 챙겨라. 네 약간이나 해라. 국회의원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는 다 그렇겠지만 그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 유일한 대통령 선거다. 국회의원들이나 자치의원들이 이 자기 선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런- 그 삼촌 벌초하듯이 그래 해왔던 그런 모양인데 경우들이 있죠. 예. 이번에는 진짜 자기 선거처럼 그래 열심히 뛰었다. 어, 그래서 저는 부상을 입어 지금 팔을 쩔뚝거립니다. 발톱이 파고들어서 계속 치료를 해도 막 도지고 유세를 많이 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렇습니다. 치료 잘 하시고요. 양문남 의원님은 지역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제 저도 지역 행사를 갔어요. 예. 근데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생하셨다. 어, 축하한다. 그래 너무 기분이 좋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이번에 대선이 참 축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 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서로 힘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또 자기 일이 됐잖아요. 예. 다시 돌아오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일이에요. 예. 이게 선거에 지금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선거 구호가 거기 있거든요. 찍으면 살고 안 찍으면 제가 죽은 날에다 뒤진다 했어요. 아 근데 이것도 뒤진다 했다고 이거 언론에서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찍으면 살고 안 찍으면 뒤진다. 이게 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적나라한 우리가 표현이죠. 저놈 20대도 대선에 져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돌면서 정말 민생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전에 추석 아니 설 전에 한번 돌았을 때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폐업한 데가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돌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래서 통닭집이 문을 닫았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4월 말에 문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계엄 이후에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가 문 닫은 데도 방역업자도 많고 직접 문 맞아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인사하러 문 열고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막 화색을 하면서 몇 분이세요 했다가 이 옷 입고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예 이러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25만 원 그 민생 지원금 엄청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오늘 모신 것은 지금 특검들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3대 특검에 안 들어가는 사건인데 진짜 이상하단 말이죠. 마약 수사. 이게 진짜 이상한 것이 윤석열이 분명히 마약과의 전쟁 선언했단 말이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마약과의 전쟁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선언한 가운데 이런 실적이 나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도 좋아하고 다들 칭찬했는데 갑자기 세관이 관련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이후에 브리핑도 연기하라 그러고 이것저것 그렇죠. 다 빼라 그러고 박찬수 서장이 영등포 서장이었었는데 김찬수. 김찬수. 원래는 수사 같이 잘 하다가 네. 칭찬하다가 왜냐하면 자기들 이름으로 큰 공을 세웠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렇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팀 자천시키고 이런 수사팀장 자천시키고 이런 그렇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김찬수 서장은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로 갔고 그렇죠. 올해 2월 5일 날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팀장은 자천시켜버리고 자천시키고 그리고 그 원래 수사를 같이 보조를 맞춰둔 검찰 수사팀은 해체해버리고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의 경험으로도 검찰의 경험으로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버려 뒀으면은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끝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제 2024년 1월 27일 날 6명이 사학교에서 모임 붙이고 세관을 통과했다. 거기에 제가 현장 검진 가봤지만은 예. 도저히 뭐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 그 예. 누군가가 누구냐를 이제 수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네. 수사 결과 세관은 누구가 연루됐다든가 네. 혹은 뭐 봐준 사람이 있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를 기대하고 근데 있었는데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브리핑도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수사가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여기서 핵심은 용산이 심각하게 보였단 말을 정말 했는지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 여러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영등포 서장하고 백경정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있는데 백경정이 항의한단 말이죠. 그죠. 녹취록이 나오죠. 예, 요거 한 번만 잠깐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사실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기서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아니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 통화 하나만으로도 분명하다고 보는데 경찰서장한테 당신이 용산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없으면은 발끈해야죠. 그렇죠. 발끈해야죠. 예. 큰일 날 사람인데 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말을 했다는 뜻이거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안위에서 김찬수 서장을 증인을 신청해서 저 부분을 추궁했거든요. 안 했다고 부인하. 본인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녹취록은 어떻게 된 거냐? 네. 거기에 대해서 불명한 이제 그렇게 계속 본인 이것도 다 부인만 해요 그냥. 부인만 계속. 해요. 네. 부인만 하고 그러면 용산에서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이제 쟁점이고 그럼 용산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렇죠. 했다면은 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데 그런데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했냐 이거죠. 용산이 뭐 세관원 몇 명을 왜 봐줘. 맞습니다. 그게 진짜 미스터리죠. 저는 이 사건이 이제 두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인천세관에서 한 명이 잡혀가지고 예. 이제 긴급 체포가 인천지검에 되고 예. 그 다음에 세관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12명의 피혐의자를 지적을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백경정이 하기 전에 전에 그 해 1월 달에 예. 한 명이 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미. 예. 예. 그래서 12명이 지목이 되고 근데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되고 첫째 왜 이송을 했느냐. 예. 인천지검도 마약 사건에 특화된 검찰청이거든요. 거기 세관이 거기 있는데. 그 원래 인천세관이 마약 사건이 많기 때문에 예. 인천지검 그 강력부 마약부가 굉장히 세요. 예. 근데 왜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느냐 이 점하고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그 12명 명단을 가지고 김포세관에 내려가서 3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수사 진척이 없어요. 출국 금지도 안 됐어요. 요 부분이 저는 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일어난 일이죠. 외압이 있었다면 예. 3명 잡고 난 이후에 외압이 있어서 수사가 중단됐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등포소에서 다른 별도로 소스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예. 이때 이미 외압이 있어서 정리됐던 수사가 영등포소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외압이 가해져서 다시 중단된 게 그럼 아닌가. 두 번 막은 게 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예. 그 최모 검사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최모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인천세관에 제일 처음에 2023년 2월 5일 날 3명 들어왔을 때 1명 긴급 체포했잖아요. 그때 긴급 체포한 사람이 이 최모 검사예요. 그때 공범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천 세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12명의 보고서까지 받아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급변을 하냐면 나중에 영등포서에서 백혜룡 경정이 영장을 청구할 때 계속 기각했던 사람이 이 검사입니다. 그게 이게 두 개의 사건이라는 게 이게 합쳐진 사건인 줄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경정 사건을 처음 알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에 사건도 백경정이 관련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인천지검에서 있었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검사가? 돌변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백경정이 전혀 다른 루트로 수사를 하다가 또다시 이제 세관원에 연루된 거 아니냐 하는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영장을 다 기각한 한 사람이 이 검사예요. 애초에 열심히 했던 수사검사였다. 맞습니다.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인천지검에 있다가 이 사람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고 지금 얼마 전에 검찰청 대검에서 합수수사팀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 주목하는 게 당시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된 것도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무마 인천지검에서 두 번째 무마 영등포 경찰서를 통해서 뭐 이 두 가지 다 용산이 뒤에 있는 건가? 의심하죠. 의심. 맞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의심을 연결해 보면 인천지검에서 그 마약 수사 최초 마약 수사를 하던 그 이름 뭐죠? 심우정 검사장이 뭐죠? 심우정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되는 거하고 사건 이후에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는 거하고 김찬수 경찰서장이 영등포 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물주물 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영전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승진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한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무마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해요. 예. 승진을 이걸 신기한-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천이 되고 자천되거나 예. 밝히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거나 예. 그렇죠.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혜령 경쟁이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언론에 네네네. 제기하지 자기 않습니까?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증거에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생각도 있고 본인의 이제 어떤 추론도 있는데 지금 이분이 주장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짚어볼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마약 조직 투약자 제보에 의해서 재작년입니다. 재작 2023년에 1월 27일 날 6명 입국된 데서 2명을 잡지 않습니까? 예. 2명을 잡고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람이 한 명이 검거돼 가지고 네. 이제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이게 따져 보면은 2월 5일 날 2023년 2월 5일 날 3사람을 잡아서 12명 후보자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이걸 알림이하고 아피스에 등록을 했어. 예. 그 자료를 가지고 2월 27일 날 잡았어. 예. 근데 그 사람은 1월 27일 날 들어왔던 사람이다. 예. 근데 2월 27일 날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백을 합니다. 예. 내가 2월 27일 오늘 들어온 거 말고 두 번 더 있었어. 그 두 번 중 한 명이 이 문제가 1월 27일도 들어있죠. 예. 근데 요 부분에 자백을 했는데 요 부분을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이지 검찰에서. 통상 내가 2월 27일 날 이렇게 들어온 거 말고 또 두 번이 더 있었다. 자백을 했다. 그 수사 과정에서 너 과거에도 들어온 적 있어 했을 때 실토했겠. 자백했죠. 그 예. 공판 기록 보면 나옵니다. 내가 두 번 더 했다라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했냐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정이 의심을 할 만하죠. 할만하죠.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우리 알아볼 게 그 보강 증거 없어 기소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백경정 생각처럼 뭔가의 손해에서 1월 27일까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세관 연루 의혹이 나오니까 덮은 것인지는 그야말로 이번에 수사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 의심할 만하죠. 그렇죠. 또 하나 의심할 것은 뭐냐. 우범자 리스트. 예. 우범자 리스트에 12명을 작성하면서 그 12명이 입국한 날짜가 있습니까? 그 날짜에 백경정이 이번에 세관 연루 의혹이 있다고 지정한 그 세관 직원들이 근무한 날짜가 있다. 일치하냐? 1차 있다면은
그것을 작성했을 때 우범자 정보 보고를 작성했을 때 참고했던 CCTV를 보자. 그 CCTV를 보고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범자 정보 분석했던 사람들의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 부분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백경정이 강력하게 의심을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대목이 하나는 이미 자백했음에도 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냐. 요 대목. 또 하나는 세관원들 수사. 세관 수사와 관련해서 세관들의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우범자 정보 보고서에 기재된 우범자들이 입국할 때 그 네. 날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만약 이 사람들이 세관 직원들이 이번에도 연루가 됐다면은 그때도 뭔가 도와줬을 거 아니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했을 거니까 그때 우범자 정보 보고서를 만들 때 CCTV를 너희들이 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자. 이렇게 해서 우범자 정보 분석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영장이 기각된 것이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요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도 바뀔 필요가 있다. 왜 자백을 했는데 기소를 안 했는지, 우범자 정보 분석에 관련된 자료에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두 번째 정보는 수사를 하려고 하면 세관을 의심하는데 이 세관원들이 이전에도 혹시 그렇죠. 예. 뭔가를 봐준 거 아니야?라고 확인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봐야 하는 건데 그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를. 우리가 수사를 해보면 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아주 신중한 절차에서 하지만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추적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해주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몇 번이나 발부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수사를 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 해주는데 그걸 기본을 막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심이 이상하죠. 예. 그 영장을 압수영장을 이제 기각을 했고, 여기서 백혜령 경장이 이제 발끈했는데 기각 사유를 저도 수사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백혜령 경정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그 우범자 정보 분석 보고서를 만든 세관 직원이 5명이가 된대요. 네. 그 PC를 압수하려는데 PC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돼. 예. 그럼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니까 가서 그게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 세관 마약 1관과 2과에서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작성한 그 해당 과외 직원이 5명 있어. PC가 한 대씩 있어. 그럼 검사가 야 5대 누구를 해란 말이냐. 특정이 안 돼서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이 돼. 부분에서 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했으면은 이러한 의혹이 당초부터 없었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이후 이제 백경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이제 추론을 더해서 이래서 아닐까 저래서 아닐까, 이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단위에서 막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검찰도 이익이 없잖아. 네. 검찰 스스로는 수사를 잘하는데 네. 자기 공으로 올 수 있는 건데 그걸 어쨌든 막는다는 거는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네. 이제 다른 이유를 무리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예. 이게 인천지검에서 먼저 했던 수사고 중앙지검이 이어받아서 3명을 구속을 기사 좀 띄워주세요. 예. 했으니까 검찰에서는 자기들 사건인데 네. 왜 경찰이 하려고 하느냐, 네. 수사공 때문에 막았다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럼 자기들이 했어야죠.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중앙지검이 3명 잡은 다음에 수사를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공을 세우려고 했다면 검찰은 맞고 자기들이 뺏어가는 거 네. 원래 잘하잖아요, 이런 원래 거. 맞아요. 특히 그게 네.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죠. 이 백혜령 그 형사과장이 한 이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약 사건입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이 들어온 사건이 그러니까요. 하나가 있고, 역대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마약 사건에 대한 외압 사건. 마약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압을 이제 가한 사건인데,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세관, 경찰, 검찰이 왜 수사를 막았고 이거를 심우정은 알고 있었는지, 한동훈은 알고 있었는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보고가 분명히 됐을 텐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법무부 장관 지시, 입장에서 묵인, 막혀 강조. 있으면 무슨 소리야? 그렇죠. 빨리 네. 뚫어 혀를 네. 수사해.
마약과 수사 중요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여기서 무슨 지휘하지 역할을 않았잖아요. 했는가? 예, 그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본질은 마약 사건이다. 마약 이 어마어마한 마약이 지금 수천억 대의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는 수천억 대의 자금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물론 원가는 그거보다 싸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조직에서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마약을 공급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마약 총책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보통 어떻게 수천억 대의 돈을 밖으로 내보내느냐? 외국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이 나가거든요. 아니면 가상자산 형.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마약을 들여오면 외국에다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상자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돈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2023년이잖아요. 그 앞뒤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 흐름부터 또 추적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외압 사건을 막고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던 사람인데 검찰총장 그대로인데 그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새로 뭐 합수부를 만들어서 새로 하겠다는 이 의도가 국민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대선 끝나자마자 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자신들이 주도해서 합수부를 꾸렸죠. 근데 바뀐 건 그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또.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검찰총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마약 그 마조부장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이렇게 전향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걸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의심하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정권 때문에 그랬다. 바뀐 그 사람 때문에 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뭐 꼬리 자르기 또는 증거인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합수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세관이 이걸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이 정도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총책이 누군데 지금 검찰, 경찰 누가 막았냐죠. 누가 막았냐는 누가 거죠. 예. 누가 막았냐로 누가 가지 않고 총책을 비호하고 있는가? 누가 그 총책인가? 앞단 세관원이나 또는 뭐 경찰 서장 영특보 정도? 서장 정도에서 네, 멈추면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누가 막았는지 알 수가 없죠. 누가 막았냐보다는 검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들고 나서는 거죠. 그 자기들이 분명히 직무유기도 있고 직권 남용도 있는데 그 부분을 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간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상설특검이 이제 이미 요청이 됐잖아요. 요청이 됐으니까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뭐 검찰이 뭐 꾸린 합동수사팀은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이유가 뭐냐. 그때 인천검사장은 심우정 검사장이었지만 중앙검사장은 송경호 검사장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송경호 검사장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훨씬 신임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찐윤. 네. 그래서 훨씬 신임이 강한 검사장이 지휘한 부서로 이동이 된 거예요, 사건이. 그리고 3명 추가 체포한 이후에 수사가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천세관 국장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세관 부분을 보도자를 지워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관을 통과를 했으면 세관이 의심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의심이에요. 근데 그걸 굳이 보도자료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주 이례적이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장이나 관계자가 자기들 수사받는데 경찰서 와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뿌리니까 그렇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뒷배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백이 없이는 그게 뒷배가 말이 안 되지.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 그걸 빼달라고 하니까 더 수사하지. 보통은. 경찰서에 가서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세관 몇 명 구하려고 뭐 검찰과 경찰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용산이 움직였다면 총책을 비호하는 거다. 왜 그러냐 이거지. 거기가 총책이랑 깊은 관련이 있겠죠. 지금 네. 그 전체적 구조를 보면은 경찰이 세관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결과적으로는. 하는 경찰이 세관의 관세청의 변호인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통상의
공공기관의 역학 구조상 그게 가능한 것이냐?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그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날은 일제 검역이 지정된 날입니다. 일제 검역이 지정되면은 이 그 승객들의 짐이 전부 다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날 그래야 되는데 그날이 일제 검색이 지정된 날이어서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과하면은 잡히게 돼 도저히 있어. 잡히게 돼 있다. 그 많은 양이 그런데 그날은 안 잡혔다. 그걸 통과를 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조력이 있다 이런 게 결론이 된 겁니다. 일제 검색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 검색이 걸리면은 세관 검색대를 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부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되면은 몸에 부착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날은 일제 검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 검색대가 그냥 어디를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관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간에 세계 조직을 다 관장하는 그 정점에 가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총이 어디서 날았는지 세계 꼭지점을 하면 총선 지점이 나오듯이 이 세계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여기 또 큰 의문이 생기죠. 이게 탄도를 쭉 그려보니 글로 간다고 쳐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왜 총을 쐈지? 그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바로 지명하면 될 텐데 지명 안 하시는 거 보면 상설특검이 아니라 그냥 그 특검을 따로 하시려는 의중이 있는 건가? 저는 아니 지난번 멘트를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최고위원 말로는 상설 특검 그 법안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절차를 이제 속행하라는 거죠.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그 납두지 않고 계속 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답은 네. 이러한 의심을 검찰에 수사한다 할지라도 그 공정성을 객관성을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상설 특검 특검으로 해야 될 것 그거밖에 같다는 생각이 방법이 없는 그거보다 것 답이 같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합수팀을 만들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저는 이제 증거를 다 가지고 가버릴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걸 뺏어오면 되지. 상설특검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